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제작단이 만드는 즐거운 인생 11월 방송의 문을 엽니다. 진행을 맡은 정경주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늘이 한층 더 깊어지는 11월입니다. 가을 끝자락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고맙고 따뜻한 얼굴들이 떠오르고 또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며 마음을 단단히 여미게 되는 때죠. 오늘은 그런 11월의 감성 속에서 추억과 웃음이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니어 제작단이 직접 만드는 이 방송은 세대와 세대를 잇고 추억과 현재를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 FM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 제작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 소정의 제작 지원비를 지원하므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진행과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53-965-1045로 연락주세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추억,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까지 무엇이든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첫 곡 준비를 하면서 무뚝뚝한 남편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오늘 특히 가사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선율과 함께 흐르는 이 말 중에서 1절 끝날 때, 2절 끝날 때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가사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유혜준이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게 힘이 들었어. 사연도 나름 많았어. 창밖으로 불어오는 외풍도 심했던 날들, 가끔은 힘에 겨웠어. 다 포기할까 해봤어. 하루만 더 버텨보자. 당신을 보며 견뎠어. 그렇게 살다가 보니, 기대어 살다가 보니 어느덧 비구름지고 햇살이 좋은 날이요. 나에게 당신만이 소중한 사람. 당신이 있어 나는 살았어. 버티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려. 고맙다는 말 전하오. 마음이 무너져갈 때 괜찮아 말해준 사람. 이번 세상 나를 위한 축복을
살다가 보니 기대어 살다가 보니 어느덧 비구름치고 햇살이 좋은 날이요 나에게 당신만이 소중한 사람 당신이 있어 나는 살았어 버티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요 고맙다는 말 전하오 나에게 당신만이 소중한 내 사랑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소 버티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요 사랑한단 말 전하오 사랑한단 말 전하오 예, 유해준의 고맙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려 하니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을 찾아서의 민병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을 녹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클래식의 박은주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니 괜히 추억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추억들 함께 꺼내보려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냄새, 먹거리, 그리고 고마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워보겠습니다. 두 분은 11월 하면 떠오르는 냄새가 있을까요? 저는요, 은행나무 냄새가 생각이 나요.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 아래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참 강하잖아요. 좋은 향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저는 모가 냄새요. 예전엔 방향제가 없었잖아요. 모가를 거실이나 화장실에 두면 집안이 은은하게 향긋했죠. 지금도 어머니 댁에 가면 모가차 끓이는 냄새가 참 그립습니다. 저는 노란 탱자 냄새도 좋아합니다. 지나는 길에 주워서 깨끗하게 씻으면 노랗게 참 예쁘거든요. 차에 방향제로 저도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왜 시골에 가면 논밭에 그런 냄새도 11월의 풍경이었잖아요. 그 냄새마저도 이제 계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스쳐가는데 요즘은 볏짚을 그냥 두지 않고 왜 공룡알이라 그러나요? 크다는 거 이제 대형 마시멜로처럼 그런 거를 그게 곰포 사일리지라고 그러던데 소화 가축용으로 겨울 사료를 발효시키는 거라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또 예쁘더라고요. 꽃처럼. 네, 눈송이 굴려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진짜 가을 냄새는 낙엽 태우는 냄새 아닐까요? 낙엽이요? 낙엽 좀 태워보셨어요? 네, 책에 그런 글 나오지 않습니까? 낙엽을 태우면서 교과서에 나왔죠. 맞아요.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 예, 냄새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11월 하면 겨울 준비하는 달 아니에요? 요즘은 김장을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하고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김장날엔 수육도 삶고 생굴도 맛보면서 마늘, 고춧가루, 양념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죠. 그때가 겨울의 시작이었어요. 김장 말고도 고구마, 메주, 대봉감, 밤 같은 겨울 먹거리도 준비했죠. 요즘은 메주를 직접 쑤는 집이 거의 없지만
청도나 성주에 가면 수제 메주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주 냄새만 맡아도 고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겨울 준비하니까 저는 난로 위에 군고구마 생각이 나요. 혹시 두 분도 그런 기억 있으세요? 그럼요. 어릴 때 난로 위에 고구마 올려놓고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던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맞아요. 노랗게 익은 고구마 속살이 보이던 그 순간의 행복.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고구마 냄새 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참 묘하죠. 소리 하나로 그때의 냄새, 공기, 마음까지 다 불러내니까요. 이 계절의 상징 단풍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두 분은 단풍 구경 어디로 가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지만 이름이 경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경주의 도리마을의 은행나무가 정말 너무 좋아요. 몇 번 가봤는데도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생각하면 그 도리마을 은행나무가 생각나는데 혹시 안 가보셨으면 적극 추천입니다. 저는 백양산도 빼놓을 수 없죠. 백양산은 전라도에 있는데 많이 갔죠. 김천 직지사 단풍길도 못 있어요.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면 마음도 노랗게 물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가까운 곳으로 팔공산 백안 삼거리 참 좋아요. 노란 은행나무길. 노래가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예, 저절로 나옵니다. 예. 아유, 올 가을에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 가을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죠? 이별 두 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네, 이별은 슬프지만 그래서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사람뿐 아니라 오래 쓰던 물건, 꽃 한 송이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저는 아침마다 세탁기한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오. 손 아픈데 세탁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오, 진짜다. 예, 예. 손을 아파 보니까 고마움을 깨닫는가 봐요. 맞네요. 그죠? 현관 나오면서 집에게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와요. 우와, 집에게도. 예, 예. 맞아요. 이별이 있어야 고마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은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달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11월은 이별과 고마움이 함께하는 계절이죠. 그때는 미처 몰랐던 고마움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즐거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음악이 흐른다. 예, 이번 코너는 음악이 흐른다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유난히 음악이 더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죠. 오늘도 특별한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 이지클래식의 박은주님 모셨습니다. 은주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셨잖아요.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K가곡 슈퍼스타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국 성악가들이 우리 가곡을 정말 아름답게 부르더라고요. 아, 그 프로그램 저도 봤어요. 한국의 정서와 언어가 다른 나라 가수들 목소리로 표현되니 또 새롭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로 준비해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해외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연주한 우리 노래를 주제로 한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K-컬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의미하며 한류에서 진화된 개념입니다. 저는 EBS 세계 테마 여행을 자주 보는데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에 깜짝 놀랍니다. 세계 곳곳 어디를 가더라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는 모르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며 등장했습니다. 드라마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한류? 네. 겨울연가? 대장금. 맞습니다. 아, 예, 예. 네. 그 음악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에서 성과를 거두고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K컬처는 한국의 경제, 외교, 국가 이미지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외국의 아티스트들도 한국으로 공연을 많이 옵니다. 외국의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내한 공연을 할 때 연주 목록에 한국 가곡이나 가요를 꼭 넣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연주하는 우리 노래를 3곡 준비해 왔는데, 첫 곡은 스페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소프라노 홍혜경이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한국의 서정과 이별의 정서가 담긴 노래인데 도밍고의 따뜻한 감성과 홍혜경의 맑은 음색이 잘 어우러집니다. 네, 그러면 도밍고와 홍혜경이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들어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ing to sing now a song, and you have to forgive me for my pronunciation. Taekyum telling what we're doing. We will sing. 우리가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하겠습니다.
네, 그리운 금강산 들으셨습니다. 도밍고의 목소리 속에는 마치 타인의 그리움이 담긴 듯 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슬픔이지만 음악으로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미국의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부르는 님이 오시는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 가곡 음반까지 발매한 뉴저지 출신의 미국 소프라노입니다. 바바라 보니가 부르는 님이 오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님이 오시는지. 한국 발음이 놀라울 만큼 섬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았나요? 자, 그럼 세 번째 곡으로 미국의 클라리넷티스트 리차드 스톨츠만이 연주하는 유재하 곡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래식을 악기로 재해석한 대중가요입니다. 클라리넷의 따뜻한 음색이 유재하의 순수한 멜로디를 다시 한번 빛나게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주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가진 감성이 악기 하나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곡이었습니다. 아, 네. 박은주님과 함께한 음악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곡들은 가을의 감성과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에 하모니카로 제가 연주한 곡 들려드리려고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바람처럼 하모니카가 예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 곡은 화려함 속에 슬픔을 감추고 때로는 짙은 그리움 속에서도 당당함을 담아냈던 한 여인의 노래입니다. 김희갑과 양인자의 작사 작곡이고 임주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혹시 이 가을에 사랑하기를 주저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 곡은 잔나비의 최정훈 씨 아시죠? 눈이 시원하게 생겼고 가슴이 뻥 뚫리는 한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가사 한 말이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세요라는 가사 한 말이 깜짝 놀랐어요. 아, 마음도 이렇게 읽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스물스물 가슴이 달달해지는 곡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려드립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세월이 가면이라는 곡인데 1978년에 시인 박인환 씨가 글을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박인희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처음으로 토크가 앞에 나왔었어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하모니카로 그 마음과 이제 그때 심정을 표현을 해봤는데 들려드려 볼게요. 세월이 가면입니다. 네, 맑고 투명한 하모니카 소리가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적셔주네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들어주셔서. 가을바람이 스쳐가는 길목에서 조금은 쓸쓸하지만 그래도 더 아름다운 계절의 정취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즐거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그때 그 시절을 찾아서. 예, 3부 코너는 그때 그 시절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오늘은 어떤 영화를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 가을 영화 그리고 음악이라는 주제로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라디오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꼭 한 번쯤 떠올릴 작품이죠. 라디오 스타 2006년 이준익 감독작으로 박중훈과 안성기가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참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록스타가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지고 결국 시골의 한 작은 방송국 DJ로 내려가게 되죠. 그는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마이크 앞에서 청취자들이 사연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 조용히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대신 작은 방 안의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소통의 시간이 열리는 거죠. 그는 노래로는 잊혀졌지만 목소리로 다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화려한 전성기는 지나갔지만 그 대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 영화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인공이 청취자의 사연을 읽으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라디오는 참 묘하죠. 멀리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옆에 앉았던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럼 잠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라디오스타 OST 박중훈의 비와 당신 함께 들어보시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빌려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는 그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잖아. 눈물 나게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한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잖아. 눈물 나게 다신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나 맘 아프게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바로 봄날은 간다입니다. 제목은 봄이지만 이 영화는 가을의 쓸쓸함과 참 많이 닮아 있는 영화예요.
2001년에 허진호 감독이 만든 작품 유지태 이영애 주연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한 사람은 소리 채집가, 또 한 사람은 라디오 PD로 등장합니다. 처음엔 함께 소리를 찾아다니며 가까워지고 사랑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피어오르죠. 그런데 그 사랑은 봄눈처럼 금세 녹아내립니다. 가을이 되면 문득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차 안에서 이영희 씨가 묻죠. 라면 먹고 갈래요? 그 한마디에 담긴 설렘, 그리고 이별의 예감. 누군가를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그 짧은 대사 속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낄 겁니다. 가을의 끝자락 우리는 종종 지나간 봄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지나간 봄을 추억하는 가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봄의 제목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가을 영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사랑은 계절처럼 찾아오고 또 떠나지만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우리 마음을 덮여주죠. 민병헌님, 따뜻한 영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일본 영화 굿바이입니다. 2008년 다카타 요지로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영어 제목으로는 Departures입니다. 이별을 뜻하는 그 말처럼 이 영화는 죽음과 헤어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 다이고는 도쿄에서 첼리스트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간 납간사, 즉 고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컸지만 점점 그 일 속에 삶의 의미를 찾아가죠.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배웅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해주는 일이라는 걸요. 가을이는 계절은 끝과 시작이 공존합니다. 낙엽이 떨어지지만 그 아래에는 새싹이 자라고요. 이 영화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별이 슬픔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사랑했던 만큼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구나. 우리 곁을 스쳐간 사람들. 이 계절 잠시 멈춰서서 우리 곁을 스쳐간 사람들, 떠나간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 기억이 바로 또 다른 시작의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민병헌님과 함께한 가을 영화 그리고 음악 어떠셨나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참 묘한 것은 끝과 시작, 만남과 이별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겠죠. 오늘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예쁜 시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제목은 따뜻해졌다라는 시거든요. 황영숙 님이 지으신 곡인데 경산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따뜻해졌다. 황영숙. 먼 길을 혼자 울면서 걸었다. 캄캄한 산을 넘어오니 언제 왔는지 달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울었구나. 달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달을 따라오던 별들이 싸늘한 내 손을 잡아주었다. 차가운 우주의 모든 손들이 따뜻해졌다. 이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편의 영화 라디오 스타, 봄날은 간다, 그리고 굿바이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것. 음악과 영화 속에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그걸로 오늘 방송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느덧 오늘의 즐거운 인생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그 안엔 우리의 지난 시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음악과 이야기처럼요.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지치셨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미소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인생 민병원 박은주 그리고 저는 진행자 정경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음악과 이야기를 더하는 시간 즐거운 인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병원 님이 소개해준 마지막 영화 굿바이의 첼로 테마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